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성공투자 레시피 잘 들었습니다. 내년 시장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봤는데요. 또 소장님이 매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데 이번 주는 또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나요? 예, 지금 내년은요, 올해 시장과 또 다르게 정말 우리가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될 시기예요. 예,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서 네. 역발상 투자를 하면서 과연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남들과 다른 그런 방법이 뭔지, 예, 그리고 어떤 지역들이 과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가. 모든 지역이 떨어진다 그래도 어떤 지역은 국권이 버틸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오히려 또 호재가 있어 올라갈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예, 그런 데에 우리가 남들보다 반걸음 먼저 가는 투자법, 예, 그런 내년 시장을 좀 보는, 크게 보는 그런 눈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세미나를 준비했으니까요. 아마 오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과 또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02-6676-0200번, 문자는 샵 8181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먼저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수원 화서역에 네. 24평 화서주공 아파트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화서역에 있는 아파트 24평형이요? 네. 네, 혹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거 맞나요? 네네. 네네. 그게 근데 이제 2년 가까이 되고요. 네. 제가 샀을 때보다 금액은 조금 상승됐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게 주거 목적이 아니어가지고, 내년 5월 달이나 그때 매도할 생각이 있는데, 네. 언제쯤 매도를 해야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그럼 지금 전세 주고 계신 거죠? 네. 네, 혹시 아파트 이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하서 주공 아파트 4단지요. 화서 주공 아파트 4단지요? 네. 네, 내년 5월쯤에 매도를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예. 소장님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예.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2년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2년이요? 예. 가격은 좀 올랐습니까? 예, 제가 매수할 때보다 좀 올랐습니다. 예, 올랐죠? 네. 예, 근데 내년 5월 달에 지금 매도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전세 주고 계시고요? 네. 예, 화서역 초역세권이고요. 네.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네. 예,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인데 이제 가장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이 아파트는 새 아파트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새 아파트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라서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추후에 예. 이거 나랑 지금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재건축은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사람들이 내 거를 이거 재건축해서 잘 될 거야. 그러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도 아직 멀었고 또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재건축은 불가능한 아파트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예. 지금 요쪽에 위에 요쪽에 그 뭐가 들어오죠 하나. 예, 예. 뭐가 들어올까요? 요쪽에? 스타필드하고 큰 공원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요. 여기 스타필드. 이거 확정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이 가격이 오른다. 내 주변에. 예. 예, 이런 얘기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파크 프로지오가 다시 지금 짓고 있어요. 예, 바로 옆에 있고요. 그거는. 예, 예. 예, 그리고 화서역에 뭐가 들어와요? 신분당선. 예, 그게 연결할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이제 타당성 검토를 예. 본래 이제 계속해서 돼야 되는데 타당성 검토 지금 정부에서 면제해서 빨리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광교 중앙역에서 화서역을 거쳐서 이제 호매실까지 가는 예. 이게 연결 좀 더 이제 확장시키는 이제 노선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호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됐죠. 당연히 호재가. 예, 당연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이쪽에 한 밑으로 가면 수원역 있잖아요. 그렇죠. 예. 수원역에 저 GTX도 예정돼 있거든요. 예.
예, 한정구장. 그럼 한정구장 예. 차이지만은 어쨌든 영향 받을 거고. 예. 그래서 저는 내년 5월 달보다는 예. 급히 팔아서 어디다 돈을 뭐 딴 데다 어떻게 쓰실 계획이 아니라면 예.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좀 더 기다렸다 파는 게 좀 더 이익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2년이라는 예. 시간은 뭐 스타필드 입점, 뭐 신분 당선, 뭐 이거 확정 글이 쓸 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들어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 예, 그런 계획들이 이제 본격화되면 오를 수 있거든요. 아. 예, 뭔가 그럼 땅을 착공을 한다든지 이럴 때 예. 그럴 때 타이밍을 봐서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투자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미뤘다가 그렇죠, 매도를 해야 그렇죠. 되겠군요. 예, 예. 네, 주변에 호재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조금 더 타이밍을 보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저희 9.13 대책 이후에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앞에 분처럼 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적은 금액으로 소형 아파트 투자한다는 게 소위 이제 갭 투자라는 게 그쵸. 유행을 했거든요.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갭 투자라는 얘기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도까지는 아마 그 갭 투자를 해서 많이들 이익을 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투자는 이제 의미가 없게 됐고 오히려 이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 소액 투자에서 작은 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걸 사든 큰 걸 사든 돈이 여유가 되는 대로 물론 움직여야 되겠지만은 중심 지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는 제가 그 내년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차별화가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오르는 것과 오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극명하게 이렇게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년에 눈을 정말 크게 뜨고 그런 오를 수 있는 그런 선호도 있는 지역들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를 연구를 해야지 자꾸 그 작게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소형 아파트 뭐 외곽에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별성을 가지고 이제 호재가 있을 만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또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제가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요. 네. 고덕주공 9단지를 살지 아니면 분당에 시범 한신 아파트를 살지 고민 중이라서 전화드렸어요. 네, 분당에 있는 시범단지 한신 아파트 맞으신가요? 예. 네, 거기랑 고덕주공 9단지 강동구에 있는 이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데 혹시 예. 투자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 5억 정도. 5억 정도요? 갭 투자. 갭 투자하시려고요? 예. 네, 이 두 아파트 어디가 괜찮을지 소장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방송 많이 보세요? 팬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니, 예. 지금 여기 한신 시범단지 네. 이 한신 아파트 제가 괜찮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9단지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요거는 지금 말씀한 갭 투자가 아니고 갭 투자라는 거는 무조건 투자 가치가 있든 없든 전세가 높은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갭 투자예요. 작은 돈으로. 예.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건 갭 투자가 아니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에 정당하게 투자하는 투자 방식이지 갭 투자가 아니에요. 갭 투자는 그냥 싼 지역, 전세가 높은 지역에 작은 금액으로 전세가 높으니까 작은 금액에 투자하는 갭 투자예요. 예. 그래서 이 시범 단지는 뭐 아시다시피 서현역 제가 이 시범 단지가 여기 뭐 한양도 있고요. 여기 줄줄이 있잖아요. 우성도 있고 시범 단지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서현역 바로 또 앞이 제일 입지가 좋은 곳이잖아요. 예, 근데 이 아파트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분당은 두 가지예요. 분당은 나중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냐 아니면 리모델링 쪽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인데 우리는 되도록이면 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이익이 더 훨씬 커지거든요. 향후지만 리모델링보다는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삼성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는 아파트예요. 예, 그래서 사실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리모델링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리모델링. 예,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는 이제 재건축 연한도 조금 몇 년 있으면 재건축 연한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재건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더니 어쨌든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이 아파트의 가치는 상당히 커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저는 뭐 투자하는 거는 무조건 찬성이고요. 예. 예, 무조건 찬성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또 아까 강동구 그 명일주공 있잖아요. 예, 예. 명일주공 9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거기 한양 그쪽에 이제 9호선 라인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예. 지금 본 그 안전진단에서 강화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단지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둘 다 거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요. 네. 예, 사업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예. 예, 분당에서도 거기가 가장 또 핵심 지역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제가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좀 더 작은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투자금이. 그러면 어디가 작게 들어갈까요? 명일주공이 좀 작더라고요. 작죠? 예. 예, 그리고 거기는 뭔 호재가 있을까요? 명일주공에? 9호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서현동은 일단 재건축의 호재는 있지만 리모델링이나 다른 건 없죠? 네. 예, 근데 여기는 재건축도 할 수 있고 9호선이 들어오잖아요. 네. 예, 그럼 역세권이 되니까 세대수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약간 더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두 곳 다 좋은 곳인데 투자금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는 강동구 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바로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분당 야탑 3동 네. 건영 빌라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네, 분당구 야탑 3동에 있는 건영 빌라요. 네네. 네,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평형대는 네. 어떻게 되시나요? 뭐요? 평형대요. 몇 평 가지고? 22평. 22평이요? 22평. 네. 네, 현재 그럼 거주는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전세나 월세 주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5년이요. 15년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15년 보유하셨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어떤 게 궁금하시다 그랬죠? 아유, 그 오래돼서 혹시 재건축이라도 혹시 될까 하는데 안 된다 그러대? 아니, 재건축은 연한이 아직 안 됐는데요? 아, 예, 이게 그 재건축은 일단 지금 현재 30년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거 지금 30년 되려면 앞으로도 한 6, 7년 남았을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이게 지금 그 건영 1차인지 2차인지 모르겠지만요. 네. 예, 여기가 그 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낮아서 사실 네. 재건축이 어려운 그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일종이 그 산 공기 좋은데 이런데 산 밑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일종들이 많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는 사실 사는 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뭐 야탐역하고는 뭐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는 건 네.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예. 여기는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셨다면은 그건 사실은 십몇 년을 가지고 계신 투자의 목적이 아니신 것 같은데 월세 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개념이란 모르지만 이 집의 가치가 커져서 나중에 뭔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투자 가치 쪽에서는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 가지고 계시면 되겠죠. 월세가 잘 나오면. 하지만 이게 재건축하고는 좀 무관한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월세 목적이시라면 가지고 계셔도 괜찮지만 투자 목적이시라면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종 주거지역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용적률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 일종과 또 이종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재건축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그 주거지역을 그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 1종 일반 주거지역, 전용 2종 이게 막 복잡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데가 2종 일반 아니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일정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1종은 용적률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 150%고요. 2종 200%, 3종 250%예요.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50%가 낮잖아요. 150%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종 일반 주거지역들은 높이 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건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좋은데 1종이 그래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사실은 재건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봤고요. 저희 바로 이제 문자 상담 해볼 텐데요. 문자는 샵 81... 네, 알겠습니다. 문자 나왔습니다. 네, 문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딱 서 있으니까 아주 딱 좋네요. 아, 네. 그죠? 오늘 딱 눈높이가 딱 왔네요. 네. 아, 저희 입소문을 또 탄 건지 또 전화 상담 신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전화 상담 신청 말고도 또 문자 샵 818번으로 보내주시면 또 우리 카페의 자랑 한정우 소장님이 또 고민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당황스럽네요. 제 대신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아,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시청자분들한테 네, 얘기하는 건데요.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네, 그럼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자입니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171-27번지 연립주택을 5년째 보유하고 계신데요.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인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인천이라고 하면은 조금 개발이 그래도 좀 덜 된 곳도 있었고 좀 호재가 없는 곳도 있었는데 부평구라서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여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쪽이 빌라라고 그랬죠? 네. 예, 여기 갈산역하고는 초역세권이에요. 갈산역 역세권인데 주변이 뭔가 이렇게 뭔가 새롭게 뭐가 바뀌는 곳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일자리 드리는 국가 산업단지가 있어서 그런 어떤 산업단지의 일부 수요들은 이쪽으로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래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빌라는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빌라 투자라는 것은 빌라에 투자한다는 개념은 이게 빌라 가격이 뭔가 어떤 호재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어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야 투자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지역에 투자하는 거는 그냥 가격이 오르지 않거든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는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그것도 정답은 아니고요. 오르는 데는 또 올라요. 오르는 데는 오르지만 대체적으로 빌라들은 그 어떤 특정 호재가 없으면 안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특별히 미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 주셨네요. 그럼 저희 또 다음 문자 바로 볼까요? 두 번째 문자는 구리시 교문동의 765번지입니다. 대명 빌리지를 가지고 계신데요.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지 또 매도는 언제쯤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아마 이곳에 전세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거주는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구리시 어떨까요? 예, 여기 있는데요. 구리 이쪽에 지금 있는데 여기 바로 구리 두산 한성 1차.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아파트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요 아파트는요, 이종이지만 요거는 나중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건축 가능한 2종이고요. 제가 예전에 다 상담을 했던 건데요. 근데 여기는 아마 1종일 거예요. 1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개발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별내선이 들어오는 호재는 있어요. 별내선이 들어오는 호재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재건축이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굳이 특별히 이 별내선이 들어오는 호재는 있지만 특별히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시점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종이 일정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건축이 불가능하고요. 또 매도는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는 02-6676-0200번, 0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181로 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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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네, 여보세요? 저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그 주공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 전세 끼고 작년 2월에 구매를 했는데 앞으로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지는 몇 단지신가요? 단지는 13단지입니다. 네, 안산에 있는 단원구 초지동 주공 아파트 13단지를 현재 가지고 계신데요. 평형대는 몇 평 가지고 계세요? 16평 정도 됩니다. 17평 정도요? 예. 네, 작년 2월에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 전세 예. 끼고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계속 예.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예.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소장님과 함께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작년 2월에 전세 끼고 구입했습니다. 전세 끼고 구입하셨어요? 예. 요거 좀 갭 투자하신 거네, 그럼. 예. 여기 초지역하고는 뭐 멀지 않고요, 역세권이고요. 예. 예. 그 투자금은 많이 안 들어가셨겠네요, 그렇죠? 예. 가격이 좀 올랐습니까? 가격이 요즘 한 2, 3천만 원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려간 것 같다고요? 전세도 내려갔고요. 이거 지금 조금 오래된 아파트죠? 예? 오래된 아파트죠, 이거? 예,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요, 여기 초지역, 고잔역 이렇게 있지만, 예. 이쪽에 그 안산의 가장 그 중요한, 가장 핵심 지역이 어디냐, 중앙역 쪽이잖아요. 네. 예, 중앙역 쪽이, 여기 신안산선도 들어오고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쪽이. 네. 예, 이쪽이 핵심이라서 이쪽에 그 주공아파트들, 중앙주공아파트들 다 재건축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네. 여기는 사실 다 이쪽이 개발이 되고 나서 이제 택지 개발을 한 동네거든요, 이쪽이.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특별한 요소가 없어요. 네. 예, 특별하게 뭐 가격이 많이 뭐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아파트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임대 아파트였다가 이게 그 분양 전환을 해서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한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분양 전환한 아파트라서 좀 오래된 아파트고, 그리고 여기는 사실 초지역은 핵심이 아니고,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이제 그 투자금이 좀 작다 이런 의미에서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크게 이렇게 뭐 오를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 매도도 좀 곤란하겠네요, 그렇죠? 네. 예, 떨어져서 매도가 좀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년 시장은 올해보다 더 차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갭 투자했던 지역들, 이 경기권의 그 소형 아파트들이나 오래된 것들, 이런 거 작게 투자금이 들어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매도 쪽으로 이게 방향을 뭔가 잡아서 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 팔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뭐 어떻게든지 좀 파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만약에 나중에 예. 월판선이 들어오거나요, 예. 그다음에 신안선이 들어오다 하더라도 여기는 초지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의 거리거든요. 예. 그럼 별 향후 전망이 이렇게 밝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역세권이라는 거는 항상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중심 지역이 아니라서 저는 빨리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어쨌든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가격이 내려가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이던 주택시장이 9.13 대책 이후에 조금씩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서울 도심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면은 매수 시기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기다렸다가 내년쯤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시장이 이제 차별화가 극차별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내년 시장은 특히 더 긴장을 해야 된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오르는 곳, 네. 오르지 않는 곳이 명확하게 갈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오르는 곳은 뭐 그 소형이고 중형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 지역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가격이 싸다고 자꾸 그 뭐 소형 그다음에 외곽 이렇게 가서는 네. 이익을 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내년이 그래서 정말 전문가의 그 해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저희 또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그 김포 고촌에 네. 캐스트램 파밀리의 2단지 34평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풍무 푸르지오 1차에 집이 하나 또 있고 거주 중이고요. 푸르지오 1차요? 네네. 네, 이것도 거주 중인데, 김포에 있으신 건가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비과세 혜택을 보고 푸르지오를 팔고 고촌에 입주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고촌을 전세를 줄지 매도한 다음에 이제 매도 시기 같은 거 이런 거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그럼 김포 고촌읍에 있는 캐스램 파밀리에 현재 34평형대 분양권 가지고 계신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도를 하고 이쪽으로 들어갈지 이런 고민하고 계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지금 여기 이거 지금 분양권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네네. 이거 지금 가격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좀 올랐어요. 한 4, 5천 올랐어요? 피가? 좀 프리미엄? 그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렇다면 저는 그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매도 그래요? 타임을 잡는 게 왜 그러냐면은 항상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쪽에 뭐 살기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뭐 현대 힐스테이트도 있고 하지만 여기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죠. 기반시설. 네네. 예,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게 되면은 이게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상승 흐름에 따라서 뭐 새 아파트 들어오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어느 시점 되면은 자기의 위치를 찾아간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부동산 하면서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호재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이쪽에 호재. 별로 없죠. 생각해 보니까 네. 별로 없으시죠. 예, 그래서 호재가 없어요 주변에. 뭐 이쪽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이쪽에 이쪽 고촌 파출소 쪽에 뭐가 들어와요? 도시철도 김포 네. 들어오는데 이거 경전철이잖아요. 마곡 얘기도 좀 있던데. 경전철. 네네. 예, 경전철은 사실은 어떤 조금 편하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 100번 낫지만 큰 의미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경전철까지는 거리가 멀죠. 예. 거리가 멀어서 사실은 여기는 정말 이거 뭐 들어가서 내가 공기 좋은데 살게 이런 모르지만 실제로 투자 가치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해 갈 것이냐를 봐야 돼.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분양권에서 어느 정도 입주 시점 되잖아요. 네네. 여기에 2000 몇 년이죠? 20년? 2010. 내후년 2월이요. 예, 그때를 어떤 매도 타임으로 잡아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이게 주변에 기반시설 없는데 이거는 앞으로 시간 가면 격차 자꾸 벌어져요. 그러니까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이렇게 그때 입주하는 타이밍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입주하는 타이밍 잘 보셨다가 매도하는 쪽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이렇게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이 강화가 됐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뭐 입주권이나 분양권 매수하신 분들은 이게 언제부터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등기 시점이죠. 등기 시점부터요? 등기, 예. 등기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2년 정도? 그렇죠. 2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분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시면서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실까 봐 네. 모르는 척하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예, 저 송파구 방이동 네. 154-1번지 네. 광남필라스 아파트를 구입할까 생각 중이고요. 네. 그 28평형의 매매가 6억 5천 정도 되는데 네네. 전세 끼면 투자금이 2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서 드렸습니다. 네, 아직 구입은 안 하신 것 같고요.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154-1번지 광남 벨라스 아파트를 전세 끼고 투자금 한 2억 정도 들어가면서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데 향후 투자 가치가 있을지 소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쪽을 뭐 특별히 보신 이유라도 혹시 있으세요? 이쪽 9호선 한성 백대역이 들어오고요. 예, 9호선. 또 초역세권이 되고 공원도 가깝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근데 맞는 말씀인데 요거는요. 이거는 그 한 동짜리 그 주상복합이거든요. 네. 예, 주상복합인데 이 주상복합을 굳이 한 동짜리를 사시려고 하는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한 동짜리? 네. 작은 금액으로 예. 송파에 투자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고 엄두도 못 낼 것 같고 근데 이쪽이 큰 금액은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이게 9호선의 그 효과라는 게 상당히 커요. 지금 여기 이 바로 앞에 공원도 있고 살기도 상당히 공원의 그 가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괜찮은데 9호선의 위력 상당히 큰 거 맞습니다. 근데 이 9호선 말고 또 호재가 주변에 혹시 더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호재가? 네, 이쪽에 방이동 그 숙박촌이 숙박촌 모델이 많이 있었는데 예. 모텔이요? 예, 모텔 여기. 예. 지금 좋아진다고 들었거든요. 예. 여기가 지금 바뀌는 거 맞아요, 이쪽에. 지금 이 방이동 먹자골목하고 아시는 건 지금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 이곳이 이런 호재 때문에 사실은 9호선도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요 아파트의 가격이 주상복합 아파트 한 동짜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가장 핵심은 여기 먹자골목하고 숙박촌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쪽이 지금 앞으로 인사동 같이 종로의 인사동 가면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젊은 직장인들이나 젊은 이런 무슨 커플이나 신혼부부들이나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데가 인사동이잖아요. 네. 예, 여기도 이 먹자골목 제이롯데 월드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다 이쪽으로 지금 수요를 모아서 이쪽에서 먹고 쓰고 놀고 여기서 잠을 잘 수 있게끔 하겠다 해서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 모텔들이 가장 아주 그냥 이 동네에서 가장 안 좋은 그런 어떻게 얘기하면 혐오시설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것들이 다 지금 오피스텔이나 이런 레지던스 호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걸로 바뀌면서 여기가 환경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앞으로. 네. 그러면은 여기에 하는 것보다 요 방이동, 숙박촌, 먹자골목 요쪽으로 가는 게 여기가 9호선이 들어오니까 어차피 같은 역세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네. 예. 그러면 그쪽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볼 수 있나요? 예, 그리고 투자금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쪽은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쪽에 모텔들이 부서지고 주상복합 아파트로 한 동짜리 보통 주상복합 한 동 아니면 두 동이거든요. 그래서 한 동짜리나 두 동짜리 이렇게 짓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실투자금이 그때는 1억 미만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전세 끼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2억 이상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2000년대 초반이나 이때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주상복합. 네.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지금 이제 다 부서지고 앞으로 내년 정도에 다 이제 들어오는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크겠죠.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투자 물건을 잘 찾아보시고요. 네. 주상복합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부 오피스텔로 들어올 거고.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저기가 9호선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1인 가족, 2, 3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아파트가 유리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찾아보시고 발품 좀 파세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전화 주신 분 들어보니까요. 주상복합 아파트를 좀 선호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아서 거주하기에는 편할 것 같은데 또 장점 말고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상복합은 재건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예, 나중에 추후에.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그 종로 가면 낙원상가라고 있거든요. 네, 그 네. 낙원상가 그게 우리나라 수상폭의 거의 첫 번째, 두 번째일 거예요. 지어진 지가. 네.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아직, 상태로 있거든요. 네. 가보셨어요? 네. 안 가보셨죠? 아니, 저 가봤어요. 그래서 그 주상복합 아파트는 나중에 추후에 재건축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정 시점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거잖아요. 낡아지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엔 전용 면적이 작고 네.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요즘은 요즘도 물론 뭐 평형이 전용률이 넓어지고 해서 좋긴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상복합의 결정적인 단점은 재건축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되면 될수록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주상복합에 투자할 때는 새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강북구나 강서구나 강남구나 뭐 이게 지역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어떤 아파트는 막 분양도 잘 되고 막 하는데 어떤 아파트는 또 분양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그 주상복합이 잘 이렇게 잘 사람 선호하는 그 동네가 있고 떨어지는 동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부동산에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갈수록 공부할 게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소장님 세미나 얘기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2019년도는 불황시장이 점점 커진 시장입니다. 올해보다 더 커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남들과 다르게 2019년도에 웃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투자처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정부의 정책 방향들을 확실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오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됩니다. 네, 2019년 극차별화 시장 동버는 역발상 투자법에 대해서 화요일에 세미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참여하시면 정말 얻어가는 거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